전라북도 서북단. 아름다운 산세와 비옥한 평원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익산시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 백제 문화의 꽃밭이다. 미륵사지는 백제의 도성인 부여가 아닌 익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에 개발한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찰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기념비를 만들어낸 당시 백제인들의 열망을 우리가 미륵사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륵사의 석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석탑입니다. 다른 데서는 볼 수 없게끔 목조 구조를 그대로 돌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재 하나하나가 돌을 하나하나 가공에 쌓아 맞춰진 구조이고요. 경림사지 5층 석탑과 같이 백제 양식의 석탑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성과 웅진, 사비시대를 거쳐 700년 동안 존속됐던 나라 백제. 우리 민족의 뿌리가 되어온 또 다른 백제의 숨은 역사를 만나기 위해 지금 천년의 여행을 떠나본다. 우리는 백제 역사를 말할 때 흔히 한성시대와 웅진시대, 사비시대로 구분한다. 이는 백제의 도읍이었던 현재 서울, 공주, 부여를 지칭하는데 학계에서는 익산 백제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익산의 미륵사지와 익산의 왕궁리 유적은 백제 부여가 수도했을 때 사비기 말기의 백제 유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 왕궁리 유적은 1989년도부터 30여 년 넘게 지금도 현재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발굴 조사한 결과 거기가 무왕 때의 왕궁터였다는 것이, 왕궁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익산을 또 하나의 백제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왕궁리 유적이다. 사적 제408호로 지정된 이곳은 21만 제곱미터로 무려 축구장 20배 크기의 넓은 터인데 이곳에서만 만여 점의 유물이 출토됐다. 공주 2곳, 부여 4곳, 익산 2곳, 이렇게 익산 왕궁리 유적이나 미륵사지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는데 8곳이 백제 역사 유적지구라는 이름으로 한 덩어리로 묶여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죠. 왕궁리 유적 발굴 조사가 갖는 의미는 남다른데 유적의 중심부에서 조사된 대형 건물지와 그 주변에서 출토된 수부 명인 장화는 부여의 추정 왕궁터인 관북리 백제 유적에서만 조사되고 있어 이곳이 왕이 거주하였던 왕궁이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의 아버지, 바로 무왕 때 거기가 왕궁이었죠. 그랬는데 거기가 왕궁이었다가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께서 익산 쌍릉에 묻혀 계시게 되니까 의자왕 때를 전후로 해서 어머니 아버지의 명복을 비는 사찰로 거기가 변하게 됩니다. 의자왕 때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부여로 가고 왕궁의 주요 건물을 헐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명복을 비는 사찰로 거기가 변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왕궁리 유적은 왕궁 유적이 있고 그 위에 또 사찰 유적이 있습니다. 현재 이 터에 남아있는 것은 5층 석탑뿐. 국보 제289호로 지정된 익산 왕궁리 5층 석탑은 1단의 기단 위로 5층의 탑신을 올린 모습인데 기단부가 파묻혀 있던 것을 1965년 해체하여 수리하면서 원래의 모습이 드러났다. 백제계 석탑으로 당시의 기술을 엿볼 수 있는데 온유하고 우아한 멋을 지닌 백제 예술의 미학은 또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 시인 신동엽이 백제의 꽃밭이라고 노래했던 곳, 바로 사적 150호 익산 미륵사지다.
백제 사찰로는 이례적으로 창건 설화가 전해지는데 신라 선화공주와 혼인한 서동, 백제 무왕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무왕이 왕비와 함께 지명법사를 만나기 위해 용화산에 사자사로 행차하던 중 큰 못가에 미륵 삼존이 나타났다고 한다. 이에 왕과 왕비는 수레를 멈추고 미륵 삼존께 절을 올렸는데 왕비가 이곳에 큰 절을 짓길 청했고 왕은 이를 허락했다. 이후 왕의 명을 받은 지명법사는 신비스러운 힘으로 하룻밤 사이에 산을 무너뜨려 못을 메웠고 평지를 만들어 이곳에 사찰을 지었다고 한다. 이렇게 지어진 미륵산은 미륵삼회를 법상으로 하여 금당과 탑, 회랑을 각각 세 곳에 세웠다고 한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는 역사 속의 모습이리라. 미륵사를 건설하였던 시기는 백제 후기입니다. 638년, 그리고 곧이어서 640년대에는 신라에서는 황룡사를 짓습니다. 백제와 신라가 이렇게 경쟁적으로 대규모 사찰을 짓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세 나라 간의 경쟁이 가열차게 진행되던 7세기 중반의 상황을 대변합니다. 미륵사는 백제 불교의 상징이 아니라 백제라고 하는 국가의 상징물이었습니다. 미륵사의 가람은 중문과 탑, 금당을 일직선으로 배치한 중원과 이를 둘러싼 회랑, 그리고 중원과 거의 비슷한 금당과 탑을 중원의 동쪽과 서쪽에 비치한 삼원병립식 가람으로 어디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창성을 지니고 있다. 미륵사지는 가장 큰 특징은 금당과 탑이 동서로 3개가 배치되어 있는 그런 특이한 사찰입니다. 이런 사찰은 미륵사지밖에 없고요. 당시 백제에서 가장 최대의 사찰이었고 조선시대까지 운영된 사찰입니다. 미륵사지 석탑 역시 세월의 힘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과거의 사진을 보면 위태로운 당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시멘트를 덧바르는 등 임시 방편의 보수가 진행되면서 아름다웠던 옛 모습을 찾아보기란 어려워졌다. 미륵사의 석탑은 건립된 지 13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계속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1915년에 일제에 의해서 콘크리트로 보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한참 지난 후에 이제 부식이 계속 진행이 되고 석탑의 구조 안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기 때문에 1999년에 해체 수리 조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신중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복원 작업이 진행됐는데 당시의 옛 정취를 되살리기 위하여 축조 당시의 부재를 70% 이상 활용한 것은 특히 주목받을 만하다. 부서지거나 풍화작용으로 떨어져 나간 부분 역시 원석재와 최대한 동일하도록 인근의 채석장에서 출토한 쇠돌로 정교하게 합쳐 사용했다고 하는데 해체와 조립을 위해 20년 가까운 긴 시간을 쏟아부었다. 이러한 노력에 결실이 맺어진 것은 지난해인 2019년. 긴 보수공사에 마침표를 찍은 미륵사지 석탑은 마침내 장엄했던 옛 모습의 일부를 되찾을 수 있었다. 장엄한 석탑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게 되어 불교인을 한 사람으로, 국민을 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새롭고 무량합니다. 1300여 년 전 왕후께서 왕과 왕실 그리고 백성의 안녕을 위해 탑을 세우신 그 마음을 그대로 가슴에 담아 여기 돌 하나, 흙 한 줌의 역사를 어루만졌습니다. 2019년 4월 30일 열린 준공식은
기나긴 해체 수리 작업의 마무리를 공식적으로 알린 자리였다. 부재 1627개를 짜맞춘 석탑은 6층으로 그 높이가 14.5m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석탑의 나라로 유명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불교 전래 초기에는 목조탑과 벽돌탑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화강암이 많기 때문에 그 화강암을 이용해서 석조탑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라는 벽돌탑의 모습을 따라해서 신라계 탑을 많이 만들었고요. 백제는 목조탑의 모습을 따라해서 백제계 석탑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불국사 석가탑 같은 것이 신라계 석탑의 대표적인 예고, 백제계 석탑의 대표적인 예가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서 원 부재를 최대한 살려서 석탑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심을 두었고요. 그 결과 올해 4월에 이제 준공을 하게 되었는데 2009년 1층 심주석에서 사리장엄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사리장엄구 중에서는 석탑이 언제 건립이 되었는지 명문 써있는 금제 사리 봉연기와 함께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는 금제 사리호가 같이 발견이 되어서 세간의 집중을 한 바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유물은 이뿐만이 아니다. 미륵사지가 백제를 넘어 삼국시대 최대의 절터인 만큼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은 무려 2만 3천여 점에 달하는데 이를 보관하고 전시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국립익산박물관이다. 올해 1월 10일 개관한 국립익산박물관에서는 화려했던 백제의 모습과 당시의 뛰어난 기술력을 엿볼 수 있다. 그중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이 사리장엄구. 사리장엄은 사리를 봉안하는 용기뿐만 아니라 탑 안으로 들어가는 일체의 공양구를 지칭하는데 미륵사지 석탑 사리공에서 확인된 유물은 총 505점에 이른다. 그중 190석자의 명문이 새겨진 사리봉영기에는 백제 왕후가 재물을 하사하여 가람을 창건했고 기해년에 사리를 봉안하여 왕실의 안녕을 기원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금제 사리 봉영기에는 이 탑을 누가 왜 세웠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백제 자평인 사택적덕의 따님인 백제 왕후이신 사택적덕 왕후께서 본인의 재산이사에서 사리를 받들어 모셔서 가람을 세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미륵사지의 창건설화에 등장하는 선화공주와 살짝 배치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일단은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선화공주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리장엄구의 발견으로 탑 속에 감춰져 있던 또 하나의 백제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 탑을 쌓아가면서까지 빌었던 백제인의 간절한 염원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백제를 일으켜 세우려는 무왕의 큰 뜻으로 짐작할 수 있다.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 계속해서 신라를 공격했으며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으며 고구려를 견제했던 백제. 왕의 권한을 키워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려 애쓴 무왕의 노력은 하나하나 정성을 쏟아야 쌓을 수 있는 석탑의 마음과 같았을 것이다. 이곳 익산은 무왕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는 이곳으로 도읍지를 옮겨 세력을 키우고 나라의 분열을 일으키는 귀족들의 힘을 누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라를 새롭게 정비하고 약해져가는 백제의 힘과 기상을 다시 세우려고 했던 것이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에는 그러한 염원과 바람이 아직도 가득하다. 또한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보면 백제 후기에 발전된 문화와 기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백제가 이룩한 건축 기술의 발전과 불교 확산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은 물론 우아하고 완숙한 사비기 익산의 백제 문화를 통해 백제가 중국과 일본의 고대 왕국들 사이에서 문화 교류의 촉진 및 매개자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역사 속 한 페이지로만 남은 이야기를 입증하는 귀중한 증거인 것이다. (1300여 년이) 지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백제의 흔적, 그리고 이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20여 년의 세월. 이러한 노력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지나온 세월만큼 우리에게 들려줘야 할 이야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탓이다. 미륵사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복원 관련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석탑만 복원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향후에는 미륵사지 전체 가람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주와 부여, 경주와 더불어 우리나라 4대 고도이자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익산. 백제의 마지막 미래가 담겨있는 이곳을 두고 우리는 무왕의 이루지 못한 꿈, 풍요롭고 평화로운 미륵 세상을 그린 백제의 꿈이 서린 곳이라고들 말한다. 미륵산 정상에 올라 너른 들녘을 내려다보고 있노라면 고대 백제의 무왕이 꿈꿨을 내일이 드넓게 펼쳐질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흔히 백제는 불교의 나라, 예술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공예품들은 많이 있어도 건축물은 남아있는 곳이 없습니다. 건축물에 가까운 석탑이 2기 남아있을 뿐입니다. 미륵사지는 백제에 있는 많은 사찰터 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큰, 그리고 또 석탑도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미륵사를 맨 처음 창건했을 때 백제인들은 불국정토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륵사를 창건했습니다. 근데 불국정토라고 하는 건 나와 이웃, 그리고 왕과 백성, 결의와 국가가 모두 하나 되는 세상을 의미를 하거든요. 하지만 아직 그런 세상이 완전히 왔다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불국정토는 종교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가야 될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너진 백제의 흔적 속에 담겨있는 부흥의 꿈. 한국의 고대 문화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동아시아 문화 교류의 중심에 서서 새로운 문화 창조의 발전에 기여한 백제의 찬란했던 옛 모습은 비록 사라졌지만 백제인들이 창조한 풍부한 문화의 흔적은 오늘의 우리를 만든 밑거름이 되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잊혀진 가치를 찾는 천년의 여행. 그 여정의 한 페이지를 채운 익산 미륵사지는 백제의 불교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몇 안 남은 귀중한 장소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